강연해 주실 홍정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뵙는 분 한번 흔들어 보실게요. 보통 이쪽 필드에서는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만나게 되는데 오늘 카페는 참 재밌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이코 DJ로의 직접적인 컴플렉스를 DJ로의 전문 강사 아니에요? 네. 실제적으로 지정적인 강사인데 DJ로하고 이제 저의 커넥션은 단지 이제 컴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스포츠의학 재활 세미나 할 때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DJ로가 갖고 있는 것이 뭐 휴가 뿐만이 아니라 재활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조금의 커넥션이 있었지만 컴플렉스는 우리 여기 김재훈 대표님 계시지만 컴플렉스를 제가 하이코 강사가 왔을 때 통역한 곳에 오늘 이 교육을 제가 진행해야 될 하나의 이유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아마 저희 선수 트레이너로서의 그동안의 경험일 거예요. 저희들은 이 컴플렉스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이게 뉴로머스큘러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근신경계를 전기로 자극하는 시스템. 특별히 선수 재활이나 선수 트레이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맡고 있거든요.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강의하고 우리가 후반부에 실질적으로 이 컴플렉스 유닛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커버해보려고. 그래서 처음으로는 제 이론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이론 강의를 굉장히 짧게 구성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컴플렉스 안에 있는 피처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피처가 제 이론 강의를 좀 들으시면 약간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텐데 또 우리가 피처를 실제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피처가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 제가 또 따로 설명할 테니까 그걸 알아야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용하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3시간이 좀 안 되는 이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를 이미 아는 분들은 만나서 반갑고 또 보게 돼서 반갑고 처음 뵙게 되는 분들도 릴렉스 하시고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하이코가 왔을 때 지난번에 레벨 1에서 했던 내용을 저는 반복하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중요한 원리만 여러분들하고 잠깐 터치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 제목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뉴로머스큘러, 그러니까 근신경계 자극하는 이 도구.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컴플렉스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 어떻게 컴플렉스, 뉴로머스큘러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 그래서 컴플렉스가 아닌 것은 뭐냐면 뉴로머스큘러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컴플렉스는 EMS하고는 좀 틀려요. 단지 일렉트리컬 머슬 스티뮬레이션하고는 틀려요. 철학도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쪽에서 나오는 기계들 중에 EM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채널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 전신에다가 꽂아가지고 운동시키는 거 한 번씩은 보셨죠? 그거하고 이거는 좀 많이 틀려요. 어떻게 많이 틀리냐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지 메타볼릭, 신진대사를 올려주는, 뭐 간접적으로는 신진대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목적으로만 이것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뉴로머스큘러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은 솔직히 트레이닝.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 재활 세팅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퍼포먼스 트레이닝에서 어떻게 쓸 거냐.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2+1 개념으로 이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사용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 컴플렉스는 굉장히 트레이닝 모드로 만들어 놨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게 될 이 유닛은 사실 매뉴얼에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배우고 쓰시면 통증 완화에 굉장히 매력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1입니다. 재활과 트레이닝. 그러니까 재활과 퍼포먼스 트레이닝 플러스 1은 뭐냐면 잘 잡히지 않는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유닛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통증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통증을 완화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여기서 앞에서 보여드립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마음 문을 좀 여시고 한번 배워보시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여러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일렉트로드 스티뮬레이션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연구가 뭘 보여준 거냐면 이 voluntary strength,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근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근력을 발휘할 때 이 수동적이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근력을 발휘하는 것과 근육이 동원되는 수가 정도가 뉴로머스큘러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썼더니 많게는 40%, 적게는 한 25% 정도가 향상됐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들어보고 내가 써봐야 되겠다. 이 싸움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프리랜서로 가신다. 아니면 어떤 샵의 오너시다. 어떤 비즈니스의 오너다. 그러면 이 유닛을 안 갖고 있으면 그만큼 피해요. 손해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컴팩스를 수입해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씩 다 가져가고 강매를 할 정도로. 왜 그러냐? 연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면은 뭐다? 25%. 제대로 걸리면 40%.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제가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하면서 이 연구를 한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바이오덱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죠? 등속성 장비 들어보셨죠? 등속성 장비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앉아서 leg 익스텐션을 시켜요. leg 익스텐션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거를 신축성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요. 연구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등척성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축성이 속도가 여러 가지 변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해 변인이 돼요. 오염 변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등척성으로 바이오덱스를 잠궈놓고요. 여기서 힘을 쓰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힘을 쓰겠죠? Ready? Go!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90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이 각도도 될 수 있고 끝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절의 각도는 다양해요. 그럼 여기서 ready go 해가지고 3초 동안 힘을 쓰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강력하게 발휘한다고 해도 아이소키네틱 등속성 장비의 그 모멘텀 그 팔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왜? 잠궈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잠궈놓고 여기서 힘을 쓰면 요 근육에만 힘이 쓰여지겠죠. 그럼 그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이 힘이 이 knee extension 각도에서 이렇게 썼던 얘기 100kg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또 다시 재. 한 2분 쉬게 한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다 레버 이거 팔 잡고 시작 좀 하고 이걸 필 거예요. 그렇지만 필 수 없지. 기계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얼마나 나올까? 대부분의 경우는 한 105, 107. 세 번째 정도 가면 이제 탑을 이루든지 아니면 두 번째랑 비슷해요. 그럼 105, 107. 여기까지 따라오실 만하세요? 네 번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지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최대 니 익스텐서의 근력은 얼마다? 107이라고 합시다. 107. 오케이. 자, 그래놓고서 살짝 쉬게 한 다음에 컴팩서와 같이 여기다가 보여줘요. 전극을 붙이고 electrical stimulation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 시작 할 때 이거를 필 거 아니에요? 피는 동시에 전극을 통해서 자극을 보냅니다. 어디에다? 대퇴사두 또는 대퇴직근에다. 내측관부, 외측관부. 그러면 107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신기하죠. 한 120, 130. 아주 쉽게. 이 사람은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근육을 동원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근육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한번 잘라보자. 근육을 잘랐더니 이렇게 크로스 섹션을 앵글을 잘랐더니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게 근육이라면 이 근육 안에 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근육 섬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근육 섬유들이 신경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부위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근단위라고 부르죠. 이게 유닛이에요. 유닛. 몇 개의 유닛이 한 번 힘을 쓸 때 동원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꼭 컨텍스트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기계라도 muscle recruitment, 근육이 동원되는 이 정도가 개인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틀린데 아무리 자기가 힘을 최고의 힘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최고의 힘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 단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중에 이만큼은 동원이 안 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넘버 2. 재활을 하게 될 때 손상을 입게 되면 누가? 근신경계. 여러분, 신경계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 브레인이죠, 브레인. 뇌가 여기를 이렇게 동원될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해요. 허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손상이 있을 때는 뇌는 거기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손상된 지역을 마치 범죄가 일어난 지역이 뭐예요? 옐로우 테이프 붙이고 출입금지 붙이고 바리케이트 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범죄 현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뇌도 어떻게? 손상이 온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증이 완화됐다고 할지라도 신경줄이, 신경원이 어느 부위가 됐던 그 근육을 예전의 상태대로, 예전의 정도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데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것이 우리 재활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럼 재활과 관련해서는 어때? 이와 같이 손상된 부위의 브레인이 입장권을 안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브레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곧바로 말초에서 이게 중추신경, 이게 말초신경, 이게 센트로, 이게 페리페럴. 그럼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쏴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안 간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다가 정보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극을 이렇게 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극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옵니다. 교수님 이거는 올라가는 건데도 올라가는 건데도 통로기 때문에 주파수나 전극의 크기가 크게 되면 바운싱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대로 그냥 이쪽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라이트핫돌 갖고 놀던 그 장면이죠. 친구들한테 그렇죠? 수업 시간에 뒤에서 이렇게 쏘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아주 좋은 뉴로머스큘러 트레이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난을 많이 했다는 오늘 이 수업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유야. 우리가 와가지고 저 컴팩스 막 깔아놓고 그러니까 뭐 있는 거 같지? 그게 뭐예요? 에? 뭐야? 저 밖에 요즘에 잘 안 보이는데 전봇대에 큰 태풍이 오고 나서 줄이 끊어진 거에서 막 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검은 장갑 끼고 전류 안 통하는 장갑 끼고 옆 사람한테 푹 찌르는 게 바로 오늘 이 얘기야. 찌르면 어떻게 되냐? 죽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야? 근육이 더 많이 동원이 된다. 근데 그래서 뭐냐? 팩트가 그게 사실이야. 그거 어디다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어느 정도로 쓸 거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제가 이 세미나에다가 여러분들 갖다 놓고 야 이거 한번 보십시다. 임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나오나. 그래가지고 몇백 년 전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뱀장어 잡아다가 사람들 치료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뱀장어 잡아다가 물에다 갖다 놓고 손을 시원한데?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뱀장어를 잡으면 어때? 냄새도 나고 미끌미끌하고 컴팩스로 하면 얼마나 좋아. 컴팩스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몇 가지 효과가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일단은 이 컴팩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burning, 세 개의 효과가 있다. burning, transmission, trigger. 자, 이건 뭐냐면 burning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이 burning, 주파를 이 전극을요 속에서 쌓아가면서 올려가면서 사실은 티슈를 이 버닝하는 이 버닝, 그러니까 태우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었어요. 뭘 위해서? 혈액이 응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도 원래는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기 자극의 효과라고 그런 거지.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영화에서 정말 더 강력한 성충의 범을 데려다가 버닝 시켜버려요. 주파수를 올려가지고 최민식이 그런 거 잘하잖아.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제가 우리한테는 좀 효과는 없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히모다이내믹, 혈액의 다이내믹을 위해서 이게 코애귤레이션, 피가 응고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티슈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더 이상 출혈이 없고. Number 2, transmission. transmission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신경 전달. 그렇죠? 전극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뭘 전달시키는 거냐? 자극이 안 통하는 곳에 자극이 갈 수 있도록 전달을 시켜주는 거죠. 한 예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장비를 가지고 자극을 하게 되면 재밌는 것은 관절이 움직여지지만 이 전기 자극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자극이 될 거냐, 신경세포 중에 그냥 느끼는 감각세포가 자극이 될 거냐, 아니면 통증을 운반하는 통증과 관련된 세포가 자극이 될 거냐, 아니면 걔네들 다 빼고 곧바로 운동신경세포가 자극이 될 거냐, 이것이 다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베이직 효과,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이것이 세포의 종류를 막론하고 정도에 따라서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전달의 효과가 있다. 여기 괜찮으시죠? Number 3, trigger.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뭐예요? 감각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다? 트리거링,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근육 수축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축할 수 없었던 근육의 수축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가장 이 기본적인 전기자극, 근신경계 전기자극 기계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burn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죠? Number 2, transmission은 분명히 신경을 전달해주고 신경을 전달해줄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해드린 건 뭐냐면 신경 전달뿐만이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도 전기 자극기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을, 우리가 이 제품은 아니지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에게만 이 세포가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셨으면 모르겠지만 안 배우셔도 상관없어요. 세포막이 이 세포 안에 어떤 화학적인 기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양으로 또는 음으로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세포막 전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막이 바깥쪽이 플러스면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이 플러스면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세포막 자체가 전기 자극을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경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것을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건 뭐냐면 화학적인 예를 들어서 매개체 또는 화학적인 치료제를 실제적으로 관절이 아픈 부위에다 우리가 바르고요.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자극을 통해서 세포
세포막의 성질이 바뀌게 되므로 이 화학적인 첨가제 또는 치료제가 훨씬 어디로 관절 안에 있는 세포로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잘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화학적인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통증이 다 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통증은 물리적이지 않죠. 정신적이기도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이기도 하죠. 왜 화학적이냐? 보세요.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될 때 가지러움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뭘 줘요? 간지러움증이 있거나 피부 이 간지러움을 느끼거나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한테 뭘 주죠? 이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주죠. 자, 항히스타민을 줘서 혈관만 바꿔줬는데 혈관의 직경만 바꿔줬는데 통증이 안 느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다? 결국은 물리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방법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아이언토프로시스. 다시 아이언토프로시스. 약 발라가지고요. 직접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진육을 전달해가지고 이 물질이 더 관절에 있는 신경 또는 세포에 전달되고 세포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게 아이언토프로시스입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 후시딘이 아니라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바르고 자극을 줬을 때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훨씬 뭐가 잘 된다? 트랜스미션, 전달 또는 흡수가 잘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할 거냐? 하지 않을 거지만 이것은 전기 자극을 사용하는 치료에서는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아까 트리거링, 스티뮬레이션. 그래서 요 전극, 여기서 전기 자극은 좀 틀려요. 이거는 continuous current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제공되는 것이고 이거는 짧게 제공되는 겁니다. 끊었다가 한번 빰, 빰, 빰. 자,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과 근육을 자극합니다. 근육을 자극할 때는 여태까지 자극을 받지 않았던 근육. 따라합시다. denervation. innervation이 들어가는 거고 denervation, D-E, 난. 통로가 잃어버려집니다. 그 잃어버려진 근육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잃어버려진 근육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잡아주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고 운동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다. 감각신경을 주로 우리가 자극할 때는 무슨 이유로 자극하냐? 에너지식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좋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너지식. 여기 맞추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증 완화. 그럼 여기 뭐가? 네, 근신경계의 자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닝 효과를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오늘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할 거가 아니라 이 세 개를 다 우리가 커버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십시다. 두 개의 선제 조건이 있다. 뭘 위해서? 최적화된 근신경계 자극을 위해서는 두 개의 선제 조건이 있다. 이거는 꼭 선수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과. 이걸 썼을 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넘버 2.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패드로 작업하다 보는 게 좀 틀린 것 같은데. Safe. F입니다. Sage가 아니라 Safe. Safe. 안전해야 되겠죠. 네, 전국 줬는데 다음날 사망. 뭐 이런 걸 뜨거나 식물인간, 중태, 헬스 트레이너, 전기자극기 사용함으로 중태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겠죠. 안전해야 되죠. 이게 지금 우리 유닛은 FDA 승인이 됐나요? 네. 우리 유닛이. 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마 컴팩스 vs 어떻게 해야 돼? 용산 전자상가? 이게 어디서 뭐 천안문에서 만든 건지 천진에서 만든 건지 잘 모르는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안 좋게 되겠죠. 컴포터블 편해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들 컴팩스하고 제가 여태까지 썼던 미국에서 썼던 모든 미국에 나왔던 유닛들을 좀 비교해 보자면
여기 김 대표도 있지만 굉장히 관절에 친근해. 이게 뭐가 없냐면, 그래서 난 이게 처음에 유닛이 그런 건지 아니면 뭐지? 여기에 쓰고 있는 전극 자체 있죠. 일렉트로드가 틀린 건지. 그걸 물어봤더니 두 개 다라고 그러더라고, 하이콘은. 두 개 다가 다른 거랑 틀리다. 그게 뭐냐? 사실 이 전기 자극을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많이 있죠? 네, 어때요? 강도 높이면 어떻게 되거든요? 따갑지? 따가워요. 그러니까 뭐 떠나서, 아니, 이거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뭐야? 제가 경험한 거로는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처음에는 8대1이 되던 따가운 이 근육 수축 팔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근육 수축을 일으키고 싶고 여지도 남아있는데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따가워서 못해요. 그게 거의 다 전기 자극기를 쓴 사람의 고충이에요. 더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전극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파요. 아파서 못 올라가니까. 그게 뭐야? 그 불쾌함이 있는 거예요. 컴포터블한 게 아니라 디스컴포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이게 너덜너덜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기 자극을 많이 받은 사람들 무릎을 한번 살펴봤었거나? 네, 여러분 피부의 색깔도 변해져 있어요. 요거는 조금 지금 녹화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개인정보법 위반해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만 듣고, 원주 동부의 예전에 김영만 감독, 지금 LG의 김영만 코치, 무릎이 자기 색깔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전기 자극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친구가 그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무릎 색깔이 변해 있어. 아주 안 좋은 거로 그렇게 쓰면서 걔는 어떻게 해? 그 따가운 것도 개의치 않고 너무 아프니까.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에요. 근데 컴팩스는 우리가 3일 전에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데모를 돌리는데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올라가는 거지 마찰, 피부에서 디스컴포트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주 좋은 이점입니다. 그래서 불쾌감이 없어. 관절 안에서. 저는 굉장히 건성이거든요. 건성인데 물을 뿌려주지 않고 곧바로 김대한 선생님이 저한테 착용했는데 우리 한 50, 그 위로 올라가는데도 전혀 땡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컴포터블한 게 원래는 이렇게 요구되는 거지만 이 유닛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점이다. 다른 유닛,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 이거 써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써도 되지. 그걸 못 쓰게 해요, 그거를. 그렇지만 아플 거라는 거지. 아프죠. 자, 여기다가 이 펄스 자체, 전기 자극, 펄스는 자극이죠. 자극의 효과성.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인 이론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자극의 효과는 저희 이론적으로 운동과학에서 뭐냐, 완전히 자극이 되든 아니면 자극이 아예 안 되든 5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를 끌어냈는데 예를 들어서 37 정도의 강도로 100%를 끌어냈다. 자극이 됐다. 그럼 한 35 정도 되면 한 80% 될까? 그런 건 없다. 왜 그러냐? 역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펄스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고유하게 있는 그 역치를 건드려줘야지 수축이 일어나는 거지. 한 내가 37로 100을 끌어왔으니까 한 19 정도, 18 정도로는 50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세이프티나 컴포트와 관련해가지고 하이코 박사가 왔을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정사각형 이 커렌트, 이와 같은 전극을 주게 되면 요 네모난 거나 삼각형 커렌트도 마찬가지고, 네모난 거는 이게 갈바닉이라고 해요. 갈바닉 이 전류다, 그 자극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다 rectify, 다 양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떤 그 부작용은 아니지만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냐면 근육을 피로하게 하거나 또는 피부를 피로하게 하거나 또는 아프게 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이 유닛은 지금 쓰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기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주는 바이페이즈, 두 개로 페이즈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야? 0이죠, 0. 전극이 들어왔을 때 0. 그러니까 남는 게 없고 축적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티슈에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적되지 않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세이프한 거죠. 그리고 느낌도 좋죠. 남아있게 되면은 어때? 갈바닉은 굉장히 강력한 그 전기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바이페이식 펄스로 티슈에 무리가 없고 본인의 느낌에도 컴포트,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전기자극, 컴팩스.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일렉트로 테라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직접 이거를 좀 이따 한번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테라피를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통증과 관련해가지고 이 노시셉션과 페인을 여태까지 대학원에서 이렇게 하나로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페인은 뭐냐? 결국은 노시셉션이 다 모여가지고 통합된 게 페인인데 둘이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지도교수에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컴팩스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컴팩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노시셉션과 페인은 똑같이 쓰면 안 된다는 게 컴팩스의 입장이에요. 아마 그것은 신경학적이나 신경치료학적으로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노시셉션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경세포를 우리가 노시셉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페인은 뭐냐? 노시셉션 자체가 하나가 통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통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컴팩스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냐? 노시셉션은 화학적인 노시셉션도 있고 물리적인 노시셉션도 있고 신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시셉션이 있는데 이것이 잘 통합이 돼서 페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보면 기전을 모르고 통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쓸 수는 없다라는 게 컴팩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시셉션을 얘기해야 이게 화학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화학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조금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포가 트라우마를 받게 되잖아요. 손상을 받게 되면 여기서 많은 효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사이클로악서제네이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이클로악서제네이즈, 리포페이즈 뭐냐면 지방세포 중에도 효소가 나와. 이런 것들이 효소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화학 물질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필드에 있다면 한 번씩 들어봤던 프로스타글랜딘 세포에서 통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화학 매개체죠. 프로스타글랜딘.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로악서제네이즈 또 다른 그 화학적인 분비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거든. 세포가 딱 충격을 받았다, 손상을 받았다. 어떤 호르몬이 나올 것 같아요? 카테콜라민 나오겠죠. 들으셨죠? 도파민 다 아시잖아요. 에피네프린, 카테콜라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방 효소하고 만들어져서 사이클로악서제네이즈가 되면 이 사이클로악서제네이즈라는 효소와 함께 다른 이런 케미컬들이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합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약국 가가지고 이거 사면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개보린 마일, 타이레놀 괜찮으세요? 타이레놀 먹으면 어떻게 돼? 타이레놀 먹으면 왜 이렇게 통증이 줄어드는 걸까요? 타이레놀 딱 드시면 통증 부위로 얘가 가가지고 젤을 만들어주는 거나 거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얘의 합성을, 얘가 합성되는 거를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막아주는 거야. 얘의 합성되는 걸 막아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통증에 역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증에 역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거 합성되는 걸 막아주니까 역치가 어떻게 되겠어? 역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타이레놀 많이 드시면 이게 통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합성하는 것만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인터셉션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효가 다 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픈 거죠.
그게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3시간에서 많이 가는 사람이 5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타이레놀을 먹으면 5시간은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뭐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위를 버린다는 거, 다른 쪽을 버린다는 거. 그런데 어때? 우리는 이 자극을 통해서 일렉트로 테라피를 썼을 때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이 오늘 쓰게 되는 에너지식 일렉트로 테라피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펜스 유닛. 여러분들 잘 아는 펜스 유닛 있죠? 그냥 저주파 밖에서 파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엔돌핀 릴리즈.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에너지식 일렉트로 테라피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신경 또는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호르몬도 분비해주지만 또 동시에 근육을 어떻게 한다? 이완시킨다.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죠.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단어로 이걸 내가 다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 따라해봅시다. 스페시피시티. 저 따라해요. 스페시픽. 이게 뭐냐면 경직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스페시피시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뭔가 이 경직되어 있는 근육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지 신경세포만을 자극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호르몬 효과도 받게 되므로 완전히 일거양득. 이게 뭐냐? 얀다의 이론에 의하면 목에서 어느 근육이 많이 경직됩니다. 상승모근이죠. 그럼 상승모근이 경직되면 어떻게 돼요? 상승모근이 경직되니까 목에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상승모근 주변에 전극을 갖다 대고 지금 경직된 근육을 릴렉세이션 시킬 수 있는 모드로, 지금 이 컴팩스에 하나 들어가 있는 그 모드로 그 근육을 릴렉세이션 시켰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경직을 풀면서 다른 근육에서 사용돼야 될 힘들을 그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릴렉세이션에 어떠한 전류가 가는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특징의 전류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메커니즘인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들으셔야 되니까 거의 다 쭉 가봐야 슬라이드가 25장이에요. 1분씩 소모하면 25분이면 끝나는 강의인데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한 2분씩 더 해드립니다. 저랑 같이 보십시다. 여기 A, 베타, 여기 C 있죠? 여기 뭐냐면 알파, 델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경세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면 신경세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C 파이버가 통증을 나누는 신경세포다. A와 여기 베타라고 했는 이 그 신경세포는 동일하게 통증을 날릴 수도 있지만 운동신경과 연결이 돼 있다. 통증과 관련해서 얘네는 어떤 통증이냐면 얘네들이 통증을 아예 안 날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통증과 관련해서 이런 통증이 있죠. 좀 무딘 통증, 그렇죠? 좀 뻑뻑한 통증, 알배기는 통증, 이런 것들은 지금 요것들이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어떤 통증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환자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갖고 있는 날카로운 거, 아픈 거, 애린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좀 보십시다. 파란색이 촉진된 거고요. 빨간색이 억제된 거고요. 노란색 폭탄처럼 터진 것이 문을 닫았다라는 폐쇄시킨 거예요. 이거 보십시다. 여기서 둘 다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중간신경이라는 건데 통증이 운동신경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감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얘보다 신경세포의 직경이 넓어요. 신경세포의 직경이 넓다. 그럼 신경세포 자체가 큰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겉에 껍질이 있죠. 신경을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 전선에 우리 뭐 감죠? 승리 씨? 검은 테이프 감죠. 전기 테이프 감죠. 그거 왜 그러죠? 인솔레이션 좋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도율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도율이 높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40m per second, 그러니까 1초에 40m 정도 갈 수 있는 속도야. 그럼 얘는 몇 미터일까? 얘는 2m 1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가는 속도와 1초에 여기서 40m 가는 속도니까 누가 이기는가는 뻔한 거 아니겠어? 누가 빠른 거예요? 얘가 빠르죠. 그러니까 얘가 가면서 뭐 어떻게 되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죠. 여기 와서 일단 하고 또 닫고 오는 데마다 얘가 와가지고 처음에 다 거쳐가야 될 문마다 너무나 잔인하게 다 막아놓죠. 이게 뭐야? 얘가 먼저 다 가면서 여기서 촉진되고 여기서 촉진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뭐냐? substantia gelatinosa라는 브레인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감각기질로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얘가 오는 길을 3차 방어벽을 가지고 막아주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우리가 컴팩스를 가지고 어느 때가 됐던 관절에 A와 B 파이버를 자극하게 되면 델타, 베타를 자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작용이 없는 통증 완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만 사용하게 되면 통증이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여기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관문 이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게이트 티어리. 게이트 티어리. 꼭 자극을 통해서만 이 티어리가 오는 건 아니에요. 보십시다. 어깨가 외전을 시킬 때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깨가 아프잖아요? 어깨 아픈 상태에서 곧바로 어깨 비벼줘 보세요. 그리고 다시 올리게 해요. 안 아프대? 왜 그래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근육을 자극했더니 여기에 또 이렇게 됩니다. 꼭 저주파가 아니더라도 이 전기 자극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근신경계 이론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계가 두 가지의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익사이러비들이 하나는 전도율의 능력을 올려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 30에서 70 마이크로세컨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뭘 올려주는 거예요. 흥분도를 올려주고 또 1초에 200번의 활동 전이가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컨덕션, 그러니까 전도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 쭉 올려주고 또 옆으로 계속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구사하는 유닛이 컴팩스 유닛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있는데? 고맙습니다. No problem? 이거 왜 배워야 되냐고요? 오레곤 주립대학에 가서 선수 트레이닝 할 때 일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레곤 주립대학으로 박사 시작하러 가기 전에 한국에서 선수 트레이닝 되려고 갔더니 1500시간 선수 트레이닝으로서 미국에서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데 오레곤 주립대학에 입학한 상태가 아니라 박사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없고 남부 오레곤 주립대학으로 갔어요. 선수 트레이닝실에서 1500시간을 채운 거야. 골프 선수하고만 1500시간 치면 또 안 해줘요. 선수 트레이너협회에서. 네? 한국 선수 트레이너협회는 배워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무차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 트레이너협회에서 어떻게 했냐? 축구, 골프. 축구와 골프의 특징이 뭐예요? 컨택 스포츠냐? 난 컨택 스포츠냐? 그래서 컨택은 뭐야? 인간 대 인간끼리. 골프가 서로 컨택하면서 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죠? 공 빼고 채로 때리고 재밌겠죠? 자, 레슬링은 컨택이에요. 축구도 컨택이야. 그렇지만 육상은 컨택이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컨택 스포츠를 1500시간 중에 500시간은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을 했어요. 자, 선수들이 트레이닝장에 온 거야. 트레이닝룸에 와가지고 저는 저주파를 어깨, 대퇴사두, 무릎 다 꽂아줘.
저주파 뿐이겠습니까? 초음파. 우리 갖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러시안 콤보. 콤보라고 들어보셨어요? 울트라 사운드에다가 뭐야? 저주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물리치료를 하고 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사수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제 사수가 여자였었어요. 여자. 에밀. 얘가 저기 when athletes come 선수들이 왔을 때 put this electrodes underneath the kneecap. 슬개 골 밑에다가 이거 잡고 무릎 이겨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능에서 다 배웠던 거 그대로 해야 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났나?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문제 없어요. 딱 오면 Hey, Tyler, right here. 뿜뿜뿜. Do you feel it? 뭐야? 느껴지냐? Little bit. 오케이. 과학적인 기존도 없어. 이렇게 막 떨리면 Now it's coming. 오케이. Can you handle it? 이거 봐봐. 너 버틸 수 있겠냐? 그러면 that's too much. 그러면 내려. 이 주파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텐시티도 중요한데 그때는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얘 보고 Do you feel good? 기분 좋냐? Yes. 그러면 가는 거야. Okay, now 15 minutes starts right now. Boom. 근데 하루는 한 선수가 왔어. 저기 Can you explain what this electrical stimulation does to my knee? 내 무릎에 이 지금 전기 자극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통증을 못 느끼고 어떻게 강해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 설명했겠어 못했겠어? 오늘날의 강의를 열심히 잘하고 다니는 저를 봤을 때 설명했겠어 못했겠어? 설명 무슨 개뿔 설명이야.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그걸 아셔요. 오늘 여기 답이 나와요. 그때 당시 저의 사수였던 애들은 주파수 얘기를 안 했다고. duration 얘기도 안 했다고. 다 똑같아. 애들이 다 똑같아. 여자 선수가 와도 똑같아. 여자 선수가 오늘 여자가 2분 오셨어요. Amazing. 남자들만 왔으면은 완전히 테스토스테론이 될 뻔했는데 에스트로겐과 이게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데 호르몬도 틀리죠. 똑같은 강도를 같은 체질량을 가진 여자에게 동일하게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한번 지금 예측해 보세요. 여성분들에게 동일한 강도로 저주파 강도를 선택하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나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에스트로겐은 분비 안 된다. 뭐야? 강하겠죠. 그 강도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자들한테? 승재씨, 그죠? 우리가 이렇게 떨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마 하늘을 나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타이레놀도 여성 선생님들 있죠? 남자들 먹는 약하고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만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여성한테 똑같은 약을 지금 처방하고 양이 똑같이 간다. 여성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안 행복한 거야. 아프고. 여성분들한테 똑같이 주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동일하게 사수가 그 얘기를 해줬다고 누가 다 왔을 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강도 맞아 안 맞아? 틀리지.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걸 배우고 하셔야 돼요. 컴팩스를 쓸 때 각자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있다. Individual variability가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근육을 자극할 때 근육과 신경의 기능이 뭐냐? 이게 결국은 뭐냐면 30에서 100ms까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머슬 트위치, 머슬이 반응하는 경향성이 틀리다, 특징이 틀리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지만 타입 1, 타입 2. 그게 뭐냐? 어떤 것들은 빨리 반응하고 어떤 것들은 늦게 반응한다. 볼티지가 올라가는 거죠. 자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하는 속도가 틀릴 것이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느린 섬유가 있고 빠른 섬유가 있고, 느린 섬유는 빨간색, 현미경으로 보면, 빠른 섬유는 하얀색.
사이즈는 작아. 마이크로 미터. 여기는 마이크로 미터. 이거 110, 10분의 1밖에 안 돼. 힘은 약해, 강해. 지구력은 얘가 강해, 얘는 빨리 맛이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사성은 얘는 유산소성, 얘는 산소를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빨리 사라져. 마지막 이름은 뭐냐? 얘는 지근, 얘는 소근. 그러면 자극을 줄 때 내가 지금 지근을 또는 지근육을 또는 조금만 더 깊게 나갈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배웠던 근육 중에 이게 있죠. 글로벌, 로컬. 기억하세요? 그러면 좀 다른 걸로 해줄까? 속근육, 겉근육.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층근육, 심근육. 이거에 따라서 이게 틀려집니다. 정확한 이론을 갖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론과 논리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의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빨간 거는 슬로우, 파란 게 짧.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레인지는 100ms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앰플리튜드로 올려게 됐을 때 어느 손에서 패스트 트위치 파이버의 최고를 만날 수 있느냐?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의 최고의 컨트랙션, 수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5ms, 30ms. 그 다음에 이 컨트랙션, 근육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수축되는 정도가 다 틀리더라고요. 이 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여기다 그렸던 근 단위에 동원되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랙션 메커니즘은 뭐냐면 수축이 될 때의 기전이 양쪽으로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가는 근육 동원 증가를 우리가 스페이셜, 이게 스페이스를 넓혀가는 거예요. 18평에서 50평. 또 하나의 수축 메커니즘은 뭐냐면 템포럴. 아까는 그냥 뭐다? 스페이셜, 양쪽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그럼 이거는 뭐냐? 템포적인 수축을 할 수 있다. 그럼 보십시오. 템포를 이와 같은 템포로 주게 됐을 때 근육이 수축하는 정도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템포를 바꿔주면, 이 템포를 조금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올라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템포가 동일한 템포를 줬을 때 지근과 속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템포는 뭐냐면 이 자극의 수를, 주파수를 조절해서 어떻게 우리가 근육의 수축의 정도를 올려줄 것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컴플렉스는 수축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사실 기계를 좀 이따 우리가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시연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이 여러분 유닛의 화면에 LED로 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육각형 이렇게 보여지는 요 모양이 수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rest, 그 다음에 다시 수축. 아마 여러분들 거는 대하시 이렇게 돌아갔다가 내려오게 되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contraction phase와 수축을 하는 시간과 rest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수축하는 시간과 rest 하는 시간, 수축하는 시간과 가만히 쉬는 시간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컴팩스 거를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수축의 정도와, 그러니까 수축의 시간과 이완의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 과학적인 이론을 아예 무시하면서 가는지 아니면 그것과 동일하게 가는지 우리가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5대1 근육으로 말하면 근력을 위해서 한 5대1 가는데 우리 것도 한 5대1 나온 거죠. 5.5대1, 5대1 정도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쟀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운동과학을 거스르지 않고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듀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 이것을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는 여러분들 잘 알죠? 10Hz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초에 10번. 100Hz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초에 100번. 저 듀레이션, 그러니까 허르츠 수를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근 단위 중에
빠르게 동원될 수 있는 단위들이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33Hz로 컨트랙션을 시키고 레스턴을 한 6초 하고 또다시 33Hz로 다시 자극을 줬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좀 지근 중에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들이 최대한 동원될 수 있는 모드가 33Hz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지근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66. 사실 이게 참 컴팩스가 머리를 잘 쓴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재밌잖아요? 따라합시다. 33, 66. 근데 이게 만약에 32, 74 또는 32, 78 이러면 외우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꼭 통장 계좌번호를 3278?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외울 건데 어떻게 33, 66이니까 어때요? 너무 외우기 쉽죠. 그대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지금과 소끝. 제가 강의를 하면서 돌아다닐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33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를 위해서 33Hz로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거, 패스트 트위치 파이버의 동원을 높이기 위해서 66Hz를 선택하는 거. 이거를 외우지 못한다. 그러면 이틀 뒤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이러한 농담 자체도 안 먹히는 걸 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 좀 이따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돌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공식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손종태 씨 어때? 긴장되지? 별로? 그러면 저 헤르츠에서 지금 속분들이 개입되는 게 달라지는 겁니까? 개입되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33Hz 정도를 했을 때 그 속근이 동원되는 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허르츠 숫자 때문에. 그렇지만 지근이 동원되는 숫자가 가장 탑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인상적으로. 66을 사주상이면 지금 속분 표출이나 심층의 근육들은 그 헤르츠에서 달리 동원됩니다. 네. 그리고 따라합시다. 캔슬. 캔슬이 뭐죠? 취소 효과가 나요. 66Hz를 되면 66 가면 밑에 33 다 넘어가고 이거 걔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죠 이게. 신경계는 한쪽으로 몰아주고요. 그러니까 66으로 가게 되면 33에서 받을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캔슬이 돼요. 그래서 받는 쪽으로 아까 all or none처럼 좀 몰리게 된다는 게 속근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의 동원량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것을 트레이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타겟 티슈가 달라집니다. 이 컴플렉스만의 특징입니까? 아니면 그 근육들이 근육 신경계의 원리.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여기까지 괜찮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제 기억으로는 6개 슬라이드 남았거든? 그래서 좀 시연하기 전에. 근데, 이건 먼저 얘기 드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안 들어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적으세요. 문제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컴팩서와 같이 뉴로머스큘러 트레이닝 장비를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될 팁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버려야 돼. 사진으로 찍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이거 하나 맞나? 지금 뭐가 안 해도 되지만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다 다른 그 장비들, 그러니까 장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거로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시연을 하고 또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파워 버튼을 누르면 turn on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유닛이 있다고요. 여기 여러 가지 펑션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 제품이 특히 컴팩스 제품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컴팩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트레이닝할 때 이 5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넘버 1, 모니터링 근신경계, 모니터링 신경계 기능. 신경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신경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좋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IQ 182 뭐 나오면 좋겠지. 대퇴사두근 나오면 좋겠지.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전극을 사용해가지고 잘 보세요. 대퇴사두근에다 붙여놓고 대퇴사두근에다 붙여놨는데 왼쪽과 오른쪽, 이쪽은 닫힌 쪽, 이쪽은 안 닫힌 쪽. 안 닫힌 쪽에다 붙여놓고 자극을 올릴 거라고. 여기에 지구력이 됐건 근비대가 됐건 근력이 됐건 파워가 됐건 여러분들이 자극을 올릴 거예요. A라는 고객을 위해서 자극을 올리는데 30 정도 가게 됐을 때 30 정도 강도를 올렸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보인다. 이 정도야 지금 30이. 오케이? 30에서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떨고 있었단 말이야. 자, 왼쪽으로 갔어. 아픈 쪽이에요. 동일한 곳에다가 전극을 붙이고 30으로 올렸어. 그러면 어때요? 30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뭐야? 이쪽에서 나왔던 거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다친 부위를 트레이닝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감이 없어 아직.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눌렀나? 잘못 모드를 선택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전기가 가고 있나? 반응이 없어 아직. 60까지 가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Sometime 3대1. Sometime 300%를 넘게 줘야지. 그때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Denervation. 그건 뭐야?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아하. 어느 정도의 결함이 부상 부위에 있구나. 아니면 부상은 없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저는 이번에 나바대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면 왼쪽이 이렇게 안 오죠? 왼쪽은 이렇게 삼두만 나가고 오른쪽에만 대흉근, 술흉근, 중흉근 없는 근육도 만들어내는지 중흉근, 중소흉근 뭐 없는 거에 다 쓰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왼쪽에는 안 들어가죠? 그것도 해볼 수 있죠? 전극을 어디다? 대흉근의 좀 가쪽으로. 왜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 있어서 위험해요. 자, 가쪽에다가 붙여놓고 자극을 줬을 때 얼마나 빠르게 트위치를 하는지 보잖아요. 여기 디너베이션 안 들어간다는 걸 알죠.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썼는지 뭘 보고 여러분들의 눈과 숫자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뭐예요? 눈이 나쁘면 못해요. 지금 팔이 막 이렇게 떨리고 있는데 더 주면 안 되고 눈과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를 보시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트레이닝을 했어. 이거로 트레이닝을 했어. 4번 했어. 3번 했어. 그러면 무슨 기대 효과가 있는가, 강호씨? 아하! 아까 3대1 정도 비율이 났는데 47, 53 갔는데 이제 땡겨지네? 그럼 뭐 된 거예요? 어허! 신경계에 재활이 일어난 거구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47, 52. 아까 30이면 여기가 나왔다. 37! 2주 후에. 3주 후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 30에 동일하게 나왔다. 그럼 얘한테 스쿼트 시켜보고 얘한테 점프를 시켜보고 외발 스쿼트를 시켜보고 그래도 이쪽이 잘 되는 거야. 그게 뭐야?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Rehabilitation.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얘 힘이 사이벡스는 없어도 바이벡스는 없어도 근 단위에서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고의 메리트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쓰고 싶지. 우리 다들 일요일날 만나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거야. 아 이거 재밌게 써야지. 트레이닝이 펀이지. 이거 보여줘봐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얼마나 신기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한테 느끼게 하세요. 이렇게 지가 눌러보게 하세요. 지가. 이쪽에 막 이렇게 와요 그러는데 이쪽에 하면서 아픈다 그러는데 안 오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컴플렉스에서 뭐라고 해요? MG 현상 아니에요? MG 맛가 막 안 먹거든. 막 갔으니까 안 오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맛이 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테라밴드 노란 거부터 금색까지 간다고 될 것 같아? 물론 돼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보다.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참 컴팩스하고도 인연이 좀 골 때리는 게 미국에서 한국 온 게 13년이잖아. 11년, 12년에 내 친구 앤서니 렁이라는 게 홍콩에서 자꾸 이거 보여주는 거야. 회복 메시지. 우리 이거 한다. 축구선수 모아놓고 이거 한다. 하이코가 딱 왔을 때 내 친구 앤서니하고 하고 그 전날 온 거 아니야 또. 네, 맞습니다. 2011년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썼고 미국에서는 그냥 선수 트레이닝 룸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 200만 원짜리인데 이거보다 사실은 쌀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야 지금 이딴만 하죠. 갖고 갈 수도 없고 너무 현장에서 쓰고 싶은 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돌시플렉션이 안 나온다. 응? 돌시플렉션이 안 나온다. 대둔근에 수축이 안 된다. 햄스트링 문제 있다. 예전에 파열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반만각근이 됐건 반건연근이 됐건 거기다가 그 파이버, 그 섬유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뭐 그건 안 가르쳐주라고. 왜 그러냐? 이거는 지금 온라인에 다 나와 있어. 모토 포인트라고. 그냥 모토 포인트라고 구글에 검색하잖아요. 그럼 전구를 어디다 붙이는지 다 가르쳐줘. 과학자들이 무료로.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돼? 눈이 좋아야 된다니까. 너희들 햄스트링을 먹고 자꾸 대퇴사두근에다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체의 과학과 기능의 과학을 알아야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고 퍼스널 트레이닝 할 때 회원님 저하고 오셨을 때 3주 전에 이와 같이 됐는데 지금 이 자극만 봐도 지금 훨씬 근기능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무슨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피드백을 딱 받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필드에서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어떻게 고객을 호텔 신라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알아? 손정태? 인성 질문이 뭔지 알아? 여태까지 트레이닝했던 고객 중에 가장 좋은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 애들이 막 얘기해요. 한 40kg 뺀 고객이 있습니다. 한 47kg 빼드렸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 옆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론을 얘기하고 저 실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47kg 뺀 고객은 지금 몇 킬로입니까? 나중에 체크했더니 거의 다 원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뭐야? 나도 한때는 50kg 뺄 수 있어. 그냥 굶겨가지고 세장에다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유지가? 그렇죠? 기능적인 유지가 돼야 된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선수 트레이닝 필드에서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김국경이 같은 애들이 기록을 한국 신기록을 다시 깰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도 구속을 높이는 무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오늘 여기서 9개 이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라. 너무 이거에 압도되지 마라. 중요한 거는 9개 중에 2개만 써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9개를 다 가르쳐줬더니 여기 회원이 오셨는데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찾느냐고 네가 30분 다 보내. 그럼 얘 너 게임하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끌어다 쓸 수 있는 거를 딱 와가지고 유연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거였더라? 이거였더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전혀 전극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열과 함께.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여러분들의 기술이 이게 주는 모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저항 안 되면 스트렝스 하나 가지고 그냥 조져라. 강도만 조지고
부위만 바꿔가지고 아주 유연하게 언제 꺼내서도 전혀 떨림이 없이 어디다 붙여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오토매틱하게 가는 그 플루언시, 그 유연함, 그 경험, 익숙함, 이게 왜 중요하냐? 회원들이 편하게 느껴져. 야, 얘는 많이 써봤구나. 오늘부터 이분은 컴팩스킨 아니면 누로킨, 누로라고 불러주겠어. 좀 이따 우리가 시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적인 연의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성과 남성이 틀리고 남성도 어때? O형과 AB형이 틀리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반사신경 체크만 해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머로 때리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퉁 때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의사가 해머 딱 들잖아요. 해머 드는 순간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 가만히 계세요. 아, 예,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지가 민망하는 거야. 그 해머가 자석이 있나요? 너는 세냐? 참 그러네요. 그렇지. 때리기 전에 막 떨리는 사람들. 그럼 뭐야? 전극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극이 전기 자극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박사를 제가 이거로 받았잖아요. 컴팩스로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데려다가 남자 여자들 데려다가 경골신경 아시죠? 뒤에 비골신경 경골신경 여기다가 전극 갖다 대고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이만한 전기 자극기가 있어요. S88이에요. S88이에요. 박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된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박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된 거야. 뒤에 써 있더라. 그 모델을 내가 직접 구입하려고 교수가 된 상태에서 내 연구실을 꾸미려고 그거를 구입하려고 그라스 S80 지금 저 구글에 치면 나와요. 밑에 딱지가 있어요. 제품 번호가 있는데 그 밑에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인간에게 사용하지 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인간에게 사용했거든. 이게 왜 그러냐? 근데 그 이미지를 봐봐. 이딴 많은 다이얼들이 진짜로 중앙정보부에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전기자하고 친해지냐면 저를 누가 여기다가 해놓고 이걸 하는데 보통 시간별로 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 작동이 돼서 1초에 33방이 오게끔 얘가 해놓은 거야. 그래서 미는데 33방이 오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여성분은 와서 실험하다가 기절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드가 뭐냐면 하나 딱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are you okay?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얘가 분명히 여자예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 레이첼. 우리랑 같이 석사해야 돼. Are you okay? Yes. Boom. Are you okay? Yes. Boom. Are you okay? 조용히. 기절. 그 전기자극이. 자, 여러분들이 저기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무슨 연구한지 아세요? 여성 선수들이 전방 십자인대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한 연구야. 철봉에다 애들을 달리게 해. 언제? 생리할 때. 생리할 때 생리하는 애들만 받아. 생리하는 애들, 여자애들, 선수들, 축구 선수들 잡아가지고 농구 빼고 잡고 있다가 딱 손 놓게 하죠. 하나, 둘, 셋 하면 손 딱 놓게. 그때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저희가 똑같이 경골신경 자극하잖아요. 그때 경골신경을 딱 자극하는 거예요. 생리할 때, 평소 때보다 얼마만큼 신경이 느리게 동원이 돼요. 자극을 받는 동일한 주파수 또는 동일한 강도. 우리가 이런 연구했어요. 생리 주기에 따라 생리도 3개의 주기로 아니잖아. 처음 시작했을 때 중기, 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박사를 미국으로 가? 내가 돌아갔잖아. 내가 그 모든 걸 다 알잖아. 스파이잖아. 별 연구 다 했다니까. 전기 자극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 제가 느낀 게 뭐냐? 그 에세이에서 쓰는데 놀라운 게 뭐다?
어제하고 오늘도 자극을 받는 강도가 틀려진다. 뭐에 따라서? 피부가 젖어 있느냐, 아침에 뻣뻣하게 건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차이들을 고려해라.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Number 4. 인간의 적응 능력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늦게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늦는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 Number 5.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뇌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깔아놓은 프로그램 자체가 뇌를 이길 수는 없다. 그렇죠? 브레인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그리고 브레인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라는 건 뭐냐면 브레인이 움직임을, 뇌가 움직임을 다 담당하고 얼마만큼의 전기 자극을 받게 할 것이며 또 얼마만큼의 반응하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뇌에 따라 있다.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볼까? 그날 분위기는 어때요? 회원. 그날 분위기. 지쳐있는 상태. 그렇죠? 운동 전이냐, 운동 후냐,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도 이런 거 다 틀려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 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요 자리에 다시 모여가지고 밴드 깔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10분에 다시